네, 안녕하세요.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창현 팀장입니다. 지금, 오늘 기업 탐방 토크 시간이에요. 네. K&J 토크 하려고 하는데, 네. 마이크를 좀 앞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 마이크 좋아가지고 크게 얘기해도 멀리 얘기해도 잘 들린다. 네. 고생했어요. 마이크 고치느라고. 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우리 PC방 형님, 예. 화곡동 PC방 형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홍식이. 홍식이. 홍식이야, 홍식이야. 흥식이요. 아니,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식자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나랑 동갑이죠. 흥식 씨. 흥식이요. 고마워요, 흥식이요. 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나 다 뭐 식자가 다 들어가 있어. 근식이, 흥식이 뭐 이렇게. 아무튼 대한민국 식자 돌림까지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K&J 기업 탐방 갔다 온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먼저 내고 시작하자고요. 메리트가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먼저 K&J를 좀 설명드리려면 뭘 하는 기업인지를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자료 한번 보면서 사진 먼저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화장실 가서 사진을 못 찍어요. 네. K&J 여의도 포마디 인상 탁. 욕하겠다. 예. 우리 김종 대표님이 있어야지 재밌는데 김종 대표님 누워 계세요 저 뒤에. K&J를 갔다 왔고 K&J는 요걸 만드는 기업이죠 사실은.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디스플레이나 뭐 패널 엣지 검사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매출에서 크진 않고 지금 가장 성장 모멘텀은 이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제조용 SiC 파츠. SiC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요렇게 이게 이제 칠각 공정 장비거든요. 네. 이렇게 웨이퍼를 감싸주는 장비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은 건식 식각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용인에서 어디야 삼성이 여기서 용인에서 물 빼다 쓰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SK 하이닉스는 이천 한강에서 네. 거기다가 물 넣어가지고 이래서 잘라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미세 공정이 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웨이퍼를 이렇게 이제 링을 딱 잡아놓고 드라이, 그러니까 건식 플라즈마로 막 떼우면서 이제 웨이퍼를 자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가스를 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실리콘을 썼었는데 실리콘을 쓰게 되면 이게 녹아버린다 이거잖아요. 교체가 한 10일 정도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를 하게 되면 한 20일 정도면 교체하면 된다. 2배 정도. 15일에서 20일. 수명 기간이 길어졌다. 예. 근데 이거 이제 교체할 때 작업 반영이 전원 꺼. 그러면서 다 교체하게 되니까 이게 스탑하는 순간 이게 돈 날아가는 거다. 교체 주기를 길게 하는 것이 생명을 해가지고 이 SiC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래 이 기업이 아니잖아요. 원래 SiC를 1등으로 하는 기업은 TCK. TCK가 독점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T사가 이제 TCK예요. 독점하고 있었는데 K&J가 여기를 침투한 거예요. 네. TCK가 그러면 뒤에 특허권 소송 걸 수 있지 않나요? 소송을 거는데 일단 뭐 아예 기술 자체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송 걸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걸은 업체는 이제 기타 업체, 이 업체에 걸었다고.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 기업에 지금 소송을 걸고 있고 또 TCK가 졌어요. 네, 해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TCK 실적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소인데 근데 워낙 TCK는 독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TCK는 이제 비포 마켓 시장이고 비포, 그러니까 장비 회사들로 통해 가지고 네, 그렇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구조고. 그렇죠. K&J나 이제 멀덱스 뭐 이런 업체들은 이제 애프터 마켓이죠. 직접적. 그러면 지금 SiC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게 TCK는 당연히 선도 기업이었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지금 K&J랑 K&J. 하나 머티리얼즈 정도. 그렇죠. K&J가 지금은 실적이 지키고 있는 상황. 2등 기업이네요, 사실은. 그렇죠.
K&J가 2등 기업인데 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투자를 200억 정도 더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다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생산 캐파가 몇 프로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챔버가 8대인데 예. 아마도 8대를 더 증설을 하지 않을까. 그럼 9배 정도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K&J 지금 실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K&J가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얘가.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시가총액은 1955억밖에 되지 않는데, 게임하지 마십시오, 김기욱 대표님. 2022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3배 정도 증가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20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0억 대 이상도 매출액을 찍을 수 나올 있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또 영업이익률이 또 좋아요. 네, 20%. 그러면 1,000억대니까 200억 이상도 이제 찍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네. 붙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챔버 8대인데 네. 한 대에 한 60에서 70억 정도 나온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OLED 쪽 장비는 뭐 300억 언더 뭐 플러스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네. 나머지 500억 정도가 올해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나오고, 내년에 챔버 한 8대 정도가 증설이 되면 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커지니까 상당히 내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근데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교체 주기가 길다라고 하더라도 다 SRC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DDR5나 이제 HBM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세 공정도 필요로 하게 되니까 SRC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자신있게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BCNC의 그렇죠. 출현. 합성 소재 만드는 게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SRC가. 그렇다고 해도 이제 BCNC가 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점점 실리콘 쪽을 SIC와 BCNC의 합성 소재가 잡아먹는 형식으로 바뀌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TCK 물량은 네. K&J나 기타 다른 업체들이 뺏어먹을 것 같고, TCK가 우리 시가총액을 좀 봐야 돼요. TCK가 지금 1조가 넘습니다. 엄청 비싼 기업이에요. 근데 K&J가 2,000억이니까 2,000억이 안 되니까 좀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TCK가 그거 뚫리고 나서 주가 빠진 거 보십시오, 이거. 그렇죠. 네. 이게 참 비운의 종목이기도 한데, 얘가 이렇게 찍어요. 영업이익을. TCK는 비포 마켓이고, 저건 애프터 마켓이고, 지금 추격자고, 이런 상황인데, TCK랑 K&J를 두고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성으로만 보면 1조 2천. K&J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추격자니까. 그리고 TCK가 계속 단가를 좀 후려치고 있는 네.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업계에서는. 네. 근데 비포기 때문에 이 건너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단가를 줄이고 애프터랑 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내면 얘는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로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K&J는 직납이기 때문에 아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네. 그냥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장비 회사를 걸치지 않고 네. 삼성의 그 SK 하이닉스가 램 리서치 거 쓸 땐 TCK 거 쓰다가 끝났어. 2년 동안 쓰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제 K&J 거 쓰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TCK 점유율을 K&J가 가장 무섭게 지금 쫓아가고 있고, 앞으로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물량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삼성은 시작도 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K&J 거 물량 아직 본격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포도 물량은 들어간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근데 본격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그게 또 상당히 긍정적인 매력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고. 주가에 모멘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잠깐만. 근데 콜테스트 끝나고 언제쯤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슬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비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이 아직 애프터마켓 시장을 확 열진 않았대요. SK 하이닉스만큼.
근데 SK 하이닉스는 50% 정도가 반반 정도. 예. 비포가 반, OF가 반인데. TCK가 반, KNJ가 반이네. 뭐 그러겠죠. 예. 근데 이 삼성이 아직 비포가 거의 한 7, 80%이기 때문에 50% 정도만 맞춰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SK 하이닉스가 EUV가 안 되니까 건식시가 이런 데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HBM만 하고 뭐 예. 계속 그런 쪽으로만 하죠. 예. 네. 아예 물량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APTC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삼성이 건식시가에 목마르고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KNJ는 약간 SK 하이닉스의 모멘텀과 같이 하는 종목 정도로 먼저 보시면 되겠고, 예. 삼성이 이제 얼마만큼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또 점프업되는 또 하나의. 그걸 위해서 미리 이제 설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예. 200억 정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알게 모르게 네. 이미 받아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 가능성이 크거든요. 시장 고서야 200억 어디다 태워. 그렇죠. 그리고 200억을 원래 유상증자한다, 메자닌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네.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맞아요. 이 종목이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아니면 뭐 시비파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은행권 대출을 통해 가지고 네. 조달해서 하겠다. 이거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뭐 대출 받을 때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SF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5%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분 관련된 부분도 뭐 이 최대주주 물량이 좀 적은 게 흠인데, 그것 때문에 유상증자 못한다는 분석들도 있었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뭐 이번 투자로 인해서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S플러스가 5% 왔네요. 네. 네. 지금 이런 상황, 또 뭐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 SIC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강조드리면서 KNJ 별점 5점이라고 하면 한 몇 점 주고 싶어요? 한 4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점 정도? 네. 저는 BCNC가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확 이렇게 뭐 BCNC, CD9 쪽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합성 소재가 더 좋은데 네. 그걸로 교체하기에도 퀄리티 시간이나 또 생산 양이 또 문제니까. 확실한 것은 SIC,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나 아니면 CD9과 같은 합성 소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맞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KNJ가 SIC를 하다 보면 전력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악결정이냐 다결정이냐 좀 구조는 다르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시장도 뛰어들 계획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체 바빠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바빠서. 예. 근데 시장이 돈 확 커져버리면 뛰어들 것 같아요. 이것도. 그것도 한번 유념해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KNJ는 우리 손 팀장님의 의견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별점 5점에 별점 4점. 조만간에 또 별점 5점짜리 하나 나올 게 있거든요. 잡아주셔야 돼. 기억합니다. 아무튼 뭐, 그리고 손 팀장 발로 뛰면서 이렇게 다리가 좀 다쳤거든요. 이게 많이 잡아주는데 우리 손 팀장님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NJ 후토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